당신이 느끼는 무거움,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은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혹시 그것은 당신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는 아닐까요? 칼 융은 우리 안의 그림자 The Shadow를 마주할 용기를 말했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마주하지 못한 내면의 두려움과 상처가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이도록 마음이 만든 착각입니다. 걱정은 당신을 지키는 보호막이 아니라 당신과 평화 사이에 놓인 장벽입니다. 그 장벽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함 속에서 존재하는 삶의 중심과 연결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만약에를 외치며 미래로 도망치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그 그림자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내면 깊숙이 자리한 치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이해하려 한다. 그 순간 걱정은 점점 그 형태를 잃고 당신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본래의 평화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걱정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이해하려는 여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걱정은 단지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면한 내면의 진실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우리 안에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두려움, 상처, 수치심 같은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억누르고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걱정이라는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걱정은 단지 불안한 생각의 반복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울림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걱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할수록 걱정은 더 커지고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걱정의 뿌리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 됩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나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걱정은 점점 그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엔 통합과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억눌렀던 감정과 조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곧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깊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걱정은 항상 시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미 지나간 과거, 그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고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의 의식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불안한 이야기들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쩌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은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많은 고통은 사실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대한 후회는 당신을 지금의 삶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찰나만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걱정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라 하는 무의식의 속삭임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존재는 오직 지금에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길은 시간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함으로써 안전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환상일 뿐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외부의 상황을 지배하는 데서 오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질서와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걱정은 이 통제 욕구가 만든 그림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결과를 조작하려는 마음은 결국 과도한 사고와 불안으로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놓아버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당신이 삶의 흐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더 이상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이라는 신성한 공간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셀프의 회복이며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물의 흐름처럼 삶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지며 내려놓을수록 평온은 찾아옵니다. 걱정을 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삶이라는 신비한 리듬에 귀 기울이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진실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삶을 얼마나 조이듯 쥐고 있는가? 그 손을 조금만 풀어보세요. 그 틈 사이로 고요하고 빛나는 내면의 평화가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와 환경이 부여한 역할과 기대에 맞추려 할 때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칼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여정이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귀 기울일 때 진짜 나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 이 연결은 혼란과 불안을 걷어내고 내면의 명료함과 확신을 선물한다.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로 인해 생겨난 걱정의 자리가 서서히 줄어든다. 걱정은 본질적으로 나와 분리된 불완전한 자아가 만들어낸 그림자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나 자신임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과 일치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다. 불필요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칼윤기 강조한 내면의 진실을 향한 이 여정은 고통과 혼란을 넘어 온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어디에 진짜 나를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아를 세상에 온전히 펼칠 수 있을까? 진정한 나와의 만남은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불확실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이다. 칼 윤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력과 지혜가 숨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미지의 영역을 피하거나 거부할 때 마음은 다치고 성장도 멈춘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용기 있게 받아들일 때 그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힘을 준다. 불확실성은 혼돈과도 같다. 혼돈 속에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기회가 숨어 있으며 이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토양이 된다. 윤근 이 혼돈을 두려움 없이 마주할 때 진정한 자기 셀프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 만남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이끌며 내면의 깊은 통찰을 가져온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품는다는 것은 삶의 흐름에 스스로를 맡기는 행위이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미지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 때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창조의 불꽃이 타오른다. 이 과정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와 참여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된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품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자.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깊은 힘과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문임을 기억하라. 걱정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칼 윤근 개성화 과정이라는 심오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외부의 역할이나 성취를 넘어선 온전한 자기 셀프를 발견해야 함을 가르친다. 사람들은 흔히 직업, 관계, 사회적 지위 등 외적인 요소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부분이 흔들릴 때 깊은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는 이 모든 외적인 표상들을 초월한 곳에 있다. 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참된 나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와 평화의 열쇠라고 보았다. 개성화란 자신이 아닌 것들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진실과 조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과 기대에서 해방되어 본질적인 존재로서 온전해진다. 그때 비로소 걱정은 줄어들고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된다.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순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온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깊은 확신을 얻는다. 이 확신은 걱정의 뿌리를 뽑고 흔들림 없는 존재의 기반을 마련한다. 따라서 걱정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면의 본질과 마주할 용기를 촉구하는 신호인 셈이다. 칼 윤기 말한 개성화의 길은 바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진정한 나아와 화해하는 길이다. 걱정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칼 윤근 걱정과 두려움이 개인을 넘어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인류의 공통된 경험임을 깨달았다. 이 집단적인 불안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취약성을 반영하며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그림자와도 같다. 그리하여 걱정을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로만 치부하는 대신 인류가 공유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깊은 연민과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윤근 이러한 깨달음이 자아를 넘어선 더 큰 통합의 길임을 강조했다. 걱정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자기 비판에 빠뜨리지만 그것이 집단적 경험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이 인식은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누그러뜨리며 나아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연다. 이처럼 걱정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다. 인류가 공유하는 이 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각자가 개인을 넘어서 인간 공동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성장과 치유를 찾아야 함을 일깨운다. 따라서 걱정을 마주할 때 그것을 내면의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인간의 경험임을 기억하라. 이 기억은 당신의 마음에 부드러운 연민을 심고 더 넓은 시야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상징과 꿈.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다. 칼 융은 무의식이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의 의식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미해결된 감정과 욕구, 그리고 내면의 불균형을 상징과 이미지로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때로는 불안한 꿈의 형태로,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반복적인 걱정으로 나타난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결국 내면의 불협 화음을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다. 융은 이 상징들을 통해 자신을 깊이 탐색하고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꿈과 걱정은 우리에게 무엇이 충족되지 않았는가, 어떤 부분이 균형을 잃었는가를 묻는 내면의 질문이다. 따라서 이 메시지들을 호기심과 수용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윤기 강조한 상징의 해석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의심에 물들지 않는 침묵의 관찰자가 존재한다. 이 관찰자는 우리 마음속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고요히 자리하며 진정한 자아의 본질을 상징한다. 칼 융은 이 내면의 관찰자가 바로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위치한 자아의 중심이라 보았다. 이 존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일상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와 현재의 순간 속에 머물 수 있다. 현대인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흔들리며 그로 인해 고통과 걱정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침묵의 관찰자는 그런 감정들이 단지 마음의 파동임을 깨닫게 해준다. 즉, 걱정은 본질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 윤근 이 상태를 초월적 의식 혹은 자기 셀프의 중심과의 만남이라 불렀다. 이 내면의 고요함과 접촉할 때 우리는 자신을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경험하게 된다. 걱정이 지나가는 그 구름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고요함과 평화의 공간으로 돌아간다. 이는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와도 같다. 따라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침묵의 관찰자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며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 윤기 강조한 이 내면의 관찰자는 결국 우리를 참된 존재로 이끄는 길잡이이며 그와의 연결 속에서 삶은 더 깊은 의미와 평화를 획득한다.